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영국 현지에서 프리미어리그 선수 출신이자 토트넘 선수 출신인 해설위원들이 최근 토트넘의 2개 대회 연속 컵 대회 탈락의 책임을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묻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커리어 내내 무관이 이어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그의 리더십 부재가 중요한 순간에 토트넘이 탈락하게 되는 이유라면서 주장직 박탈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영국 언론의 정면 반박 컬럼도 나왔고 NG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의 공개 반박 기자회견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낭비한 것이라면서 우승을 위해 토트넘을 떠나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 말기에 충분히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도전할 수 있는 빅클럽으로 갈 수 있다는 현지 언론의 컬럼 내용, 그리고 달라진 세상의 리더십의 표본이 손흥민 선수라며 지금은 손흥민 선수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두둔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 발언 전체 내용 풀버전까지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저격 발언은 제이미 레드냅, 제이미 오하라 두 토트넘 미드필더 출신 해설위원인데요. 특히 제이미 오하라가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 자질에 대해서 혹평을 하면서 주장직을 즉시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이미 오하라가 한창 손흥민 선수가 잘할 때는 극찬을 쏟아냈었는데 조금은 극과 극의 성향, 너무 극단으로 오가는 의견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런 자극적인 의견이 물론 더 잘 팔리고 더 화제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조금은 많이 배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극단적이다 보니까 토트넘의 일부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충성스러운 팬들 사이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이 불과 나흘 만에 카라바오컵과 FA컵에서 모두 탈락했고 리버풀과 아스톤빌라에 당한 패배로 이번 시즌 우승 희망은 유로파리그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의 부진에 부상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제이미 오하라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그리고 팀의 최전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는 일요일에 있을,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에 있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앞두고 이번 시즌 여러 차례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 하락을 비판해온 오하라는 그로스베너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최근 두 경기, 즉 리버풀과 에스턴빌라와의 컵 대회 경기를 보면 그들이 경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쟁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열망도 없고 리더십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리더십의 부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하기 싫지만 손흥민은 더 이상 이 팀 토트넘에 적합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는 환상적인 선수였고 클럽의 훌륭한 봉사자였지만 어려운 순간에 팀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서는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지켜보면서 옛날 사람이 말하는 이 지적이 틀렸다고 보는 여론과 언론과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은 충분히 이 오하라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 풋볼 365는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가 오히려 토트넘에서 낭비되었다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정말 나쁘고 슬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 그와 콤비를 이뤘던 해리 케인조차, 심지어 토트넘 유스 출신 선수였던 해리 케인조차 배를 타고 토트넘을 떠나서 도망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케인처럼 떠나야 한다.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토트넘을 이렇게 부진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부진하고 모자란 팀 토트넘에서 희생당한 것이다. 그리고 상황을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영국 언론 풋볼 365도 언급한 것이죠. 그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슈퍼스타입니다. 그는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중 한 명입니다. 전성기 시절에는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막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의 프로 경력에서 개인적인 영광,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트로피 같은 것들을 제외한다면 그리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해리 케인에게 너무 많은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무관에 대한 얘기죠.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도 우승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조금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성공을 거두고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입지를 다진 손흥민은 2015년 8월 약 2,20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토트넘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당시 웨스트브롬의 22살 공격수 사이도 베라히노 영입전에 실패한 덕분에 그 대안으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본다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죠. 만약 토트넘이 베라히노를 대신 영입했다면, 베라히노 영입에 성공해서 손흥민 선수를 못 데려왔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일보다 지금의 일이 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즉 손흥민 선수가 와서 10년 동안 헌신해준 그 결과를 봤을 때 지금 손흥민 선수를 비판해야 되느냐,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축구 선수들은 언터처블, 손댈 수 없는 선수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들에게는 나쁜 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불멸의 까방권이 있는 선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바로 토트넘에서는 그런 선수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손흥민 개인이나 선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다른 많은 선수들을 모두 실패하게 만든 토트넘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지금 토트넘의 부진은 선수 누가 잘못하고 주장의 리더십이 없고 감독의 문제를 떠나서 토트넘의 구단 운영 자체가 문제이니까 누가 와도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리뉴가 와도 콘테가 와도 실패를 했고 케인이 있을 때나 뭐 그 외에 다른 스타 선수들이 있을 때 모두 실패를 했다. 토트넘을 떠난 선수들이 다 탈토트넘 효과로 우승컵을 들고 반등하고 살아나는 것을 본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만 떠난다면 즉시 우승할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한두 개의 우승 트로피를 얻고자 다른 팀으로 이적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손흥민을 향한 손흥민 선수 개인 팬들의 비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우승 가뭄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스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항상 존재해 왔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인은 자신의 재능이 토트넘에서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선수 손흥민에게는 그 기회의 창이 이제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이 시작되면 그는 모하메드 살라와 같이 33살이 됩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와 살라 두 선수를 둘러싼 이야기는 이보다 더 다를 수 없습니다. 살라는 리버풀 입단 당시 프리미어리그 4위, 리그컵 준결승 진출을 이루던 리버풀에 합류했었고 손흥민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5위, 리그컵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했던 팀에 합류했었죠. 즉 두 팀이 비슷한 상황일 때 손흥민 선수와 살라가 왔다는 겁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 선수, 2017년 살라가 입단한 리버풀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두 팀의 운명은 달라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팀의 팬층의 상당수 모두가 구단주의 퇴진을 원하고 있지만 한 팀 리버풀은 트로피를 연달아 가져왔고 다른 한 팀 토트넘은 NFL 경기 개최,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까지 수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초대형 최신식 경기장을 건설했으나 우승컵은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시절 토트넘은 뭔가 우승을 했어야 했지만 사람들은 잉글랜드의 황금 세대가 우승했어야 한다고 말할 때 월드컵에서 브라질,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같은 팀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었던 것처럼 트로피를 획득한 팀들이 쓰레기이거나 과잉 성취를 했거나 부당하게 토트넘을 이기고 우승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토트넘의 선수들, 감독들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팀들이 더 우승할 만했기에 우승을 못한 거라고 재차 강조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손흥민 선수에게는 토트넘에서 챔피언스리그, 리그컵 준우승이 최고의 성과죠. 26살 때 한국 23세 이하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와일드카드로 참가해 2018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며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을 제외한다면 우승 메달에 가장 근접했던 대회가 바로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리그컵 준우승 당시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리 케인, 무사 덴벨레, 크리스티안 에릭센, 위고 요리스, 얀 베르통원, 델리 알리 등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손흥민 선수는 분명 토트넘에서 어떤 대회든지 우승할 수 있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현대 축구 선수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충성심으로 팀에 헌신해 왔으니 그 손흥민 선수를 비난해선 안 되고 그러긴 어려울 겁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 손흥민은 토트넘으로부터,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구단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여줬고 경기장 안팎에서 자신의 활약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과 그를 통한 상금, 리그 준우승 등에도 일조했죠.
매 경기마다 토트넘 경기장에 수많은 한국 팬들이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자신들의 국가적 영웅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은 분명 유익한 관계였고 토트넘 역시 의심할 여지 없이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선수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를 돌아본다면 분명 아쉬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손흥민과 같은 수준의 선수가 우승컵 하나 없이 은퇴한다면 엄청난 커리어의 낭비가 될 것입니다. 해리 케인처럼 유로 대회에서 잉글랜드 같은 우승권 팀에서 스타 플레이어가 될 기회가 이제는 오기가 어렵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를 지나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 말기 황혼기에 트로피 사냥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혹은 파리 생제르맹이 손흥민 선수와 계약하려면, 그를 영입하려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연봉, 임금을 삭감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우승을 원한다면 연봉을 깎고서 움직일 경우 그 팀들과 충분히 계약할 수 있을 거라는 논평이죠. 이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두 번째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났을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전혀 없는 짐, 거액의 연봉 요구, 즉 호날두와 같은 그런 까다로운 상황도 아니기에 더더욱 손흥민 선수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물론 거액의 연봉은 손흥민 선수의 가치를 봤을 때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단서를 답니다. 호날두와 손흥민 선수는 여러모로 비교되는데 다만 호날두처럼 신음소리, 투덜거림, 에너지 부족과 같은 문제가 없는 손흥민 선수는 37살일 때 호날두가 보여줬던 경기장 위의 패턴, 플레이 패턴은 꽤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호날두처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이고 호날두처럼 천부적인 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현재 토트넘에서의 경기장 위에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호날두처럼 손흥민 선수도 왼쪽 날개로 뛰다가 점점 더 원톱 스트라이커 내지 문전에서 골을 넣는 포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득점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펜하임과의 유로파리그 경기를 포함해 2025년 들어서는 단 3경기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골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 골도 자주 안 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지난 몇 달간 부상 없이 건강을 유지했던 몇 안 되는 토트넘 선수 중 한 명이었는데 그럼에도 잉글랜드에서 현재 가장 비참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토트넘 선수단을 이끌고 도약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치지 않고 뛰어주는 게 다행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헌신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못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억까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 본인도 요즘 경기장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는 우승의 기쁨을 더욱더 갈망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지난 14개월 동안 토트넘에 주목할 만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동정심과 또한 손흥민 선수를 클럽의 불쾌감에 대한 희생자로 여기는 것에 더 많은 동정심도 따라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는 낭비되었고 결국 케인조차도 토트넘에 남는 게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떠났죠. 손흥민 선수에게는 그 시점이 너무 늦은 것이 안타깝습니다라면서 풋볼 365의 컬럼이 끝납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맨유와의 경기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 현지 기자가 손흥민 선수 주장 박탈론에 대해 직설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과 답변 전체 내용 가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소니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경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팬들은 그 이유를 찾으려 하기 마련인데요. 소니에 대해서 주장을 맡기에는 좋기만 한 사람, too nice to be a captain이라는 편견이 자주 언급됩니다. 물론 감독님께서 소니를 주장으로 임명한 것이 꽤 오래된 일이지만 경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이유를 찾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렸다. 이전에도 손흥민 선수의 주장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또 한 번 얘기해야겠느냐라고 하면서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술적으로는 아쉽지만 말주변, 인터뷰 스킬만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답변 내용은 그야말로 유려한데요.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상 누군가 탓해야 하는 사람을 찾아내려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죠. 그 누구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팀이 맞이한 부진한 경기 결과와 기복이 있는 모습은 손흥민 선수 때문도 아니고 저의 전술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 팀에 11명이나 부상 선수가 생긴 게
가장 큰 이유죠. 그 2달 동안 우리는 매우 지친 선수단을 운영해야 했는데 이런 피곤한 상태로 경기를 잘 하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도마 위에 올릴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누가 됐든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사람들은 실수를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관용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심도 없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맥락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조리 불태워버리자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를 비판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소니가 이 상황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가 나이스 가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뭐가 문제인 건가요? 착한 사람이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사람을 막 때리고 그래야 하는 건가요? 저는 소니와는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주장들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꽤나 형편없는 주장들, 푸어 캡틴스였죠. 그래서 소니는 소니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소니의 리더십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전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객관적으로 보고자 한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누군가의 탓을 해야 한다면 지금 여러분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람, 바로 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장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겠죠. 주장이 아니라요. 기자가 또 한 번 부연 질문을 하는데요. 소니가 너무 착한 주장이라는 내러티브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주장답다고 떠올리는 이미지, 전 맨유 주장 로이킨이나 전 아스널 주장 토니 아담스 같은 그런 주장 생각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러면 그 두 선수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요? 하니까 말장난처럼 이제 답변을 하니까 기자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면서 포스테코 감독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기자님이 질문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기자가 질문을 또 한 번 가져가면서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주장이 가져야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이미지의 주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그렇다면 옛날 같은 주장이 지금은 없는 상황의 일부일까요? 그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면서도 어쩌면 조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며 세상이 바뀐 점을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세상이 달라졌으니까요. 드레싱룸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로이킨 같은 주장들도 만약 오늘날의 드레싱룸에 있었다면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잘 적응할 수도 있었겠죠. 좋은 리더들은 적응을 잘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드레싱룸의 분위기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감독으로서 제가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전의 감독들처럼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드레싱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선수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라, 떠나라 소리치고 최후 통첩하듯이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다르게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어떤 점에 대해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군가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좋은 사람이라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다르게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듯 좋은 사람이 주장이라서 영감을 주지 못하고 동기부여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훈련장에서 소니가 열정적으로 뛰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다른 선수들에게 전염됩니다. 대충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니가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냐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으니까요. 즉 리더십에는 많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저는 리더십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소니는 분명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시대의 리더십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너무나 통찰력 있게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자신의 전술에 문제가 없다는 것만 제외하면 최고의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맨유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맨유의 후뱅 아모린 감독도 고집스러운 전술과 빡센 훈련으로 인해 제2의 포스테코글루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맨유가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둔 훈련에서 핵심 미드필더 코비 메이누와 마누엘 우가르테가 부상으로 빠졌고 핵심 공격수 아마드까지도 훈련 도중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유망주인 잭 무어하우스가 1군 경기에 소집될 것으로 보이고 에릭센의 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맨유의 예상 라인업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구성될 것 같은데요. 윙백으로 뛸 것 같았던 도르구를 전진시켜도 윙어로 아마드의 자리에 두거나 아니면 지르크지와 호일룬이 동시에 공격진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즈라이가 오른쪽 윙백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에릭센이 미드필드로 뛸 수 있고 마즈라이가 올라가면 더 리흐트가 센터백으로 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경기 에스턴 빌라가 입스위치와 1대1로 비기면서 입스위치가 18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맨시티가 뉴캐슬을 4대0으로 대파하면서 마르무시의 헤트트릭이 터졌고요. 에버튼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 2대1 승리로
승점 30점에 도달하며 1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즉 토트넘이 맨유와의 경기를 패배할 경우에는 강등권 추락의 위험, 강등권과의 승점차가 점차 좁혀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이겨야만 팰리스와 에버튼을 제치고 12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연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 캡틴 손흥민 선수의 진가가 발휘되면서 지금까지 모든 말도 안 되는 영국 현지 언론의 억까, 현지 전문가들의 폄하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 경기 후 분석과 현지 반응, 영국 현지 중계, 레전드 코멘트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